이번 주는 우리가 툴박스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꽤 기본적인 것들, 지난주에 펜 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동하고 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앞서서 했고요. 앞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영상을 또 다시 돌려보고 다시 좀 공부, 복습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툴박스 안에 리터칭 하거나 보정하거나 하는 툴들을 같이 한번 실습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는 색상을 뭐 보정하고 수정하고 만질 일도 많지만 그 외에 색상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잡티를 없앤다든지 원래 있던 물체나 오브제를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런 툴 기능들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툴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밴드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툴이 있어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데요. 스팟 복구 브러쉬 툴. 클릭 한 번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사진의 잡티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툴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굴 쪽에 잡티, 점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실습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힐링 브러쉬 툴. 앞서서 본 것과 비슷한데요. 보정해야 될 부분을 도장 툴, 우리 스태프 툴 한 것처럼 앞에 스팟 힐링은 자동으로 보정이 되는데 힐링 브러쉬 툴은 내가 Alt를 눌러서 보정할 이미지 근처에 이미지나 컬러 부분, 면적을 한번 찍어주고 보정할 부분으로 와서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패치. 이렇게 패치 모양처럼 생겼죠. 패치 툴. 패치 툴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 성격은 비슷비슷해요. 이미지 영역을 드래그하면 주변의 색상과 혼합하여 복제를 할 수 있는 역시 복제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안에 그 상단의 옵션 값을 패치 툴 안에서 옵션 값을 또 소스로 지정을 하느냐 데스티네이션으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 또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 컨텐츠 인식 이동 툴 우리말로는 라고 하는데요. 지정된 이미지를 질감, 명암에 맞게 좀 재구성, 맞추면서 복제를 하는 건데 다 조금 비슷한 성질이에요. 패치 툴, 뭐 그런 것들과.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상황에 따라 어떤 게 더 쓰기 좋을지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드 아이 툴. 요거는 사진 찍었을 때 눈에 정목 현상, 눈이 빨갛게 눈동자가 나오는 걸 정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빠르고 쉽게 편하게 요 툴 하나로 검은 눈동자로 검은 컬러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툴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와서 네, 프로그램을 키시고요. 자, 오픈. 음,
아니면 여기 PS 포토샵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 도큐멘트는 없는 상태의 포토샵 프로그램 환경이 이렇게 열립니다. 네, 여기에 한번 들어와서 컨트롤 O를 단축키를 눌러서 오픈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화면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 다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가운데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열리죠. 첫 번째 01 피부 보정 JPG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패치가 아니고 스파딜링 브러쉬 툴을 해볼 건데요. 먼저 자, 여기 조금 얼굴 부분 확대해 볼게요. 이런 점이나 잡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브러쉬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툴박스에서 선택을 한 후에 얼굴 부분으로 와서 브러쉬 크기가 적당한지를 이렇게 점 잡티 부분에 한번 마우스를 올려놔 보세요. 그래서 너무 커도 안 좋고 적당한 사이즈. 저는 지금 상단 옵션을 보니 19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줄일게요. 네, 한 16이나 1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얼굴에 와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클릭. 네, 어때요? 다시 이쪽 부분 클릭. 네, 여기 코 위에도 클릭, 여기 옆부분에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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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여러 군데 지금 몇 번 찍어보고 있어요. 클릭, 클릭. 네, 이마 부분에도 클릭, 클릭. 네, 네, 클릭, 클릭 몇 번만으로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죠, 피부가. 히스토리 우측에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넓힐게요. 히스토리 부분을 눌러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많이 클릭을 했네요. 네. 그래서 오픈했을 때 아니면 원본이어도 되고요. 맨 위를 눌러도 되고 요걸 눌러도 돼요. 네.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점과 잡티들이 있었는데 다시 히스토리에 발을 내려서 맨 마지막에 지금 제일 마지막 작업을 다시 한번 누르면 비포 애프터가 보이죠. 네, 이랬던 원본이 이렇게 조금 깨끗한 피부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이렇게 더 찍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조금 여기 주름처럼 붉은 부분도 찍어 줬고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찍어 줄게요. 네, 그래서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잡티, 이렇게 잡티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뭐 얼룩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정할 때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미지나 컬러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기다가 보정하고 싶은 부분에 입혀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따로 Alt 눌러서 복사하고 페이스트 하지 않아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변의 색상과 텍스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복사해서 갖다 붙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잡티가 많았는데 이렇게 깨끗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여러분 사진에도 적용할 수 있고, 모델이라든지 광고 이미지 같은 거는 이제 모델 사진들을 굉장히 많은 보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잡티 지우고 이럴 때는 이런 툴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 적당하게 맞춰주는 거. 네, 적당한 잡티 크기만큼 조금의 그 영역만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가지고도 이렇게 잡티도 지우고 작업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툴이고요. 또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 네, 계속해서 힐링 브러쉬 툴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힐링 브러쉬 툴은 이 이미지를 원본 상태로 돌려볼게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원본으로 히스토리에서 돌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확대를 역시 하면, 자, 힐링 브러쉬 툴은 브러쉬 사이즈를 상단 옵션에서 역시 19는 조금 크니까 15 픽셀로 변경을 한 후에, 자, 이거는 그냥 찍어봤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Alt 눌러서 조금 더 확대할게요. 지금 30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Alt 눌러서 최대한 요 점을 없애겠다. 그러면 최대한 그 인접한 곳에, 가까운 곳에 이미지를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모양 바뀌죠? 이렇게 Alt 누르면 바꾼 상태에서 Alt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 그럼 지금 저장이 됐다는 소리예요. 손을 다 뗀 후에, 자, 여기 점에다 갖다 대면은, 네, 제가 저장한 그 부분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마우스를 따라. 이 부분에 와서 한번 콕 찍어줘 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Alt 눌러서 지우려는 부분의 근처의 피부 칼라, 근처의 이미지를 복사를 해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겠죠. Alt 눌러서 클릭, 그 다음에 지우고 싶은 부분에 와서 다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만 클릭. 그죠? 여기 조금 빨갛고 주름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꼭 점이 아니어도 Alt 눌러서 좀 깨끗한 피부 쪽 기억시킨 다음에, 네, 이쪽에 지우고 싶은 부분 클릭. 다음에 몇 번 작업해야겠죠? 이렇게 Alt 눌러서 기억시키고, 이렇게 Alt 눌러서 기억시키고, Alt 눌러서 기억시키고, 클릭. 요 점도 조금 지금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역시 옵션 값을 조금 낮춘 다음에 코 부분에 또 근처의 컬러를 Alt 눌러서 기억시킨 다음에, 네, 지우고 싶은 부분 클릭. 그래서 아까 스파틸링 브러쉬 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직접 복사하고 붙이고 복사하고 붙이고 또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좀 자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수동, 내가 직접 Alt 키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붙이는 방법의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이고, Alt 이렇게 지우고 싶은 부분. 또 손에 익으면 굉장히 빨라요. 옛날에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장 툴, 요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힐링 브러쉬 툴과
요 스탬프 툴이. 자, 이 정도로만 해도 before, after. 네, 많이 지웠죠? before, after. 네,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으나 얘는 좀 더 잡티 같은 거 지울 때 빠르게 할 수 있고, 얘는 좀 힐링 브러쉬 툴은 잡티가 아닌 조금 넓은 영역에도 활용하면 하기에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의 예로 오픈해서 제가 이 워터 플라워라는 이미지를 오픈을 했어요. 자, 도장 툴. 도장 툴도 이렇게 Alt 눌러서 브러쉬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네. 한 59, 60 정도로 픽셀로 맞춘 다음에 우리 한 몇 주 전에 1주차인가 2주차가 했던 거예요. 도장 툴을 이용해서 기억시켜주고 이쪽에 와서 드래그, 클릭 드래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복제가 됐죠. 자, 그러면 힐링 브러쉬 툴도 그렇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힐링 브러쉬 툴도 브러쉬 크기를 조금 크게 할게요. 역시 조금 크게 한 다음에 하드니스도 100%보다는 조금 낮춰서 조금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측 위에 있는 곳을 Alt 눌러서 기억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문질문질 해줬더니 역시 복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오브제를 직접 복사한 후에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기고 싶다. 복사해서 옮기고 싶다. 이럴 때는 요 스탬프 툴이나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스팟 힐링, 그냥 힐링 브러쉬 툴, 또 도장 툴, 스탬프 툴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02 패치, 02 패치.jpg. 네, 02 패치.jpg 이미지를 오픈해 보시면 에펠탑 이미지입니다. 네,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66.7%로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이제 다 아시죠?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돋보기 툴박스에 있는 돋보기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힐링 브러쉬 툴을 살펴봤고요. 하단 삼각형 눌러서 나오는 패치 툴, 패치 모양 패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패치 툴 선택했을 때 상단의 옵션을 보면 소스가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습니다. 네, 기본 지금 다 소스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오른쪽에 데스티네이션이 선택되신 분들은 이쪽 소스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로 클릭을 하시고, 자, 화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마우스 옆에 패치 모양이 따라다닙니다. 자, 제가 이 에펠탑을 따라서 올가미 툴처럼 손을 떼지 않고 에펠탑 근처를 이렇게 따라서 형태를 따라서 선택해 볼 건데요. 네. 밑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래서 또 이쪽 부분도 네.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시작 지점 근처에서 마우스에 손을 떼면 반짝반짝 선택이 됩니다. 지금 따로 선택 툴 이용한 거 아니고요. 여기 패치 툴 선택하시고
이쪽에서 손을 떼지 않고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거는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 바깥 부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화살표 모양이 보여요. 자, 요거를 잡아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손을 떼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클릭, 드래그. 자, 이쪽 배경 제가 가급적 수평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쪽 배경 한 이쯤에서 손을 떼볼까요? 네. 어때요? 에펠탑이 사라지고 제가 이동한 이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지해 볼게요. 컨트롤 D, 디셀렉 여기 컨트롤 D를 이용해서 해지하셔도 되고요. 이런 선택 툴, 사각 선택 툴을 이용해서 바깥 부분 클릭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에 제가 아까 위치한 부분의 이미지가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경계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에펠탑이 금방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나 형태를 없애거나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리할 때 이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두 번 Z 했더니 이렇게 있었던 에펠탑이 컨트롤 시프트 Z 하면은 최종 그 이미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작업한 마지막 이미지로. 자, 요거 작업한 거는 여러분들도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같이 실습을 해본 게 해봐야지 여러분들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과제로 내겠습니다. Save as 해서 JPG로 해서 뒤에 또는 뭐 02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이셔도 돼요. 02 홍길동 자기 이름 넣어서 JPG로 저장을 위치 어디에 저장할 건지 여러분들은 위치 확인하시고 어디에 저장할 건지 위치 확인하시고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패치 툴 두 번째 오픈 저장했으니까 얘는 닫을게요. 오픈을 이번에는 패치 2가 있어요. 03 패치 2를 열어볼게요. 네, 돌로 LAO까지 쓰여져 있네요. 자, 여기에서 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치 툴을 이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패치 툴에서 소스, 상단 옵션 소스가 아닌 데스티네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은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돌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 S를 만들 거예요. S. 한번 확대를 할게요. 자, 패치 툴 같은 패치 툴이고 데스티네이션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꼭 위에 상단 옵션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데스티네이션을 이용해서 자, S 부분을 한 번에 못 만드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을 요만큼을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경계를 얼추 이 세 개의 돌만 선택을 했어요. 그럼 반짝반짝이죠? 자, 얘를 가지고 역시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아까랑 조금 다르지만 얘를 가지고 S가 만들어질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을게요. 네, 그럼 어때요? 컨트롤 D. 자연스럽죠? 여기 경계 컬러와 여기가 명암도 다르고 다를 텐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에 올려줬어요. 자, 다음 S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이 부분의 돌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4개의 도를 선택했고요. 얘를 가지고 갑니다. 좀 이렇게 겹쳐져도 돼요. 겹쳐져도 되고, 네, 갖다가 놨더니 컨트롤 D, 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S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 볼까요? 이 부분을 이용할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반짝반짝 또 클릭 드래그해서, 아이고, 여기다 놓으니까 모양이 안 예뻐. 제가 한 이쯤에서 얘를 먼저 옮겨 놓고요. 네, 컨트롤 D, 돌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붙일게요. 어떤 돌을? 요거를 가지고 올까요? 요만큼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놓을게요. 네, 컨트롤 D. 자, 그렇게 해서 S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기 거를 가지고 와서 S의 윗부분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원리와 기능을 익히기 위한 거니까 조금 자유롭게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래요. 근데 아까랑 차이점 아시겠어요? 소스는 이 해당 부분을 다른 배경으로 내가 옮기는 부분의 이미지로 채워 넣는 방법이고요. 데스티네이션은 선택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개 다 자연스럽게 옮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은 선택한 영역을 옮긴다 생각하시면 되고, 소스는 선택한 부분만큼을 없앤다. 라오스 글자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패치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경계도 아주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복제하고 이동하고 붙이기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세이브 에즈 역시 JPG로 자기 이름 03 홍길동 자기 이름 넣어서 아까 파일과 같은 위치 한 번에 모아서 과제에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